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CX의 23년 3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ITCX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TCX의 시험은 함수 6문제와 조건부서식 1문제가 출제됩니다.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A형 7번 조건부서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상형수가 1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형수 여기 있죠? 네, 여기 G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행 전체니까 전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위에 상단에 조건부서식에 가셔서 여기 세기치,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커서를 두시고 상향했으니까 상향해서 척하는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F4를 꾹꾹 누르셔서 항상 G 앞에 기준이 되는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여기는 100 이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네, 100 이상 되는 행 전체가 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영화명을 구한 겁니다. H14셀을 선택한 코드에 대한 영화명을 구하시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H14셀은 여기를 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코드를 선택하시면 영화명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코드는 여기 있고요. 영화명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두로 하시고 밑을 한번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 추출하고자 하는 표,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표에서 열 번호, 그 다음에 렌지 룩업은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찾으신 겁니다.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는 여기 코드부터 영화명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부터 영화명까지이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영화명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럼 열 번호는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코드랑 이 코드가 같으니까 정확한가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요거에 대한 영화명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스크린 수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맥스 함수네요. 자, 스크린 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찾으신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선택을 하시고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맥스 함수는 간단하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이 범위에서 무조건 제일 큰 최대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액션 장르 스크린 평균입니다. 정의된 이름 장르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if네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장르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장르라고 이름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액션이 있는데 액션에 대한 스크린 수죠. 네, 여기가 범위가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range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creator는 조건, 그 다음에 sum range는 더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는 장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액션이니까 액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스크린 수죠. 네, 그러시면 스크린 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액션에 대한 합계 값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여기 뒤에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다시 fx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시고요. C자 누르셔서 count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아까 하신 것처럼 액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액션이 3개가 있다. 그래서 합계 나누기 개수 3 이렇게 하셔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12세 이상 관람 가능 개수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tCount이네요. 자, 여기 관람 가능 중에서 12세 이상이 몇 개가 있냐 그 개수를 세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D자 누르셔서 dCountA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셀 범위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필드는 이 목록에서 열 위치, 범위에서 열 위치,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은 조건이 있는 셀 범위가 되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문제에서는 여기 12세 이상 갈랑가는 개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주황색도 같이 잡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열 위치는 첫 번째죠. 네, 그러시면 그냥 바로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2세 이상은 4개가 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상형 S 순위입니다. 상형 S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고 뒤에 위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 랭크 EQ랑 연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형 S는 여기 있죠. 네, 요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순위를 구하는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는 수, 그래서 여기 상형 S 여기 첫 칸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범위예요. 여기서 보시면 셀 범위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동 체육으로 내리면 이 범위가 움직이니까 범위는 이렇게 블럭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 0이 아니니까 지정하면 오름차순인데 여기서 내림차순 하나 했으니까 0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등수가 나오시고요. 수신 혁출 뒤에 찍으시고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위자. 자, 이렇게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자동 채기로 내려주시고요.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업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감정 포인트입니다.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몰입감, 2이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 이렇게 하시는 거고, 조주 함수는 추주 라이트네요. 자,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빼셔야 되니까 라이트 함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주를 이용해서 1, 2, 3자리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먼저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셨으면 첫 번째 코드, 이렇게 텍스트는 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오른쪽에서 몇 글자, 저희가 필요한 건 한 글자죠. 그럼 1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느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라이트를 블로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 누르시거나 여기서 잘라내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주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있고요. 밸류 1, 2, 3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 1자리는 여기 보시면 1이면 몰입감이죠. 그럼 여기 1자리에다가 몰입감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캡 누르고 내려가셔서 두 번째는 즐거움이죠. 네, 즐거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인덱스 넘버가 중요한데요. 1을 하시면 1에 해당되는 몰입감이 나오시는 거고 여기가 3이 되시면 3에 해당되는 상상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또는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라이트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그 값에 따라서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푸셨으면 함수 부분의 정렬과 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심플 스타일 누르셔서 첫날이 컴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 여기 아까 여기 셀 서식이 딸려와서 개자가 같이 붙어있죠. 네, 함수 부분은 여기 이제 셀 서식이 개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하신 정렬과 셀 서식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형 문제는 다 풀었고요. 다음 B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항차가 10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기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항차는 여기 있네요. 여기 F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상단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여기 커서를 두시고요. 항차에 석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만 F 앞에만 따라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10 이하니까 이렇게 10 이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파랑 굵게죠. 네, 굵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랑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항자를 구하시는 건데요. H14셀을 선택한 코드에 대한 항자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vlookup 코드에 대한 항자, 코드는 본문에 여기 있죠. 그 다음 항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을 여기 H14셀 여기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범위는 코드부터 항자까지, 여기 코드부터 항자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열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 열번호는 5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 코드에 대한 항자 75를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신일 해온 선박의 항자 평균입니다.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정수로 구하시고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int 함수랑 average 함수가 나왔네요. 자, 먼저 average 함수로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데, 신일 해운의 항차 평균이면 신일 해운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고 항차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범위를 잡으실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에 주황색까지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average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죠. 셀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리점부터 항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자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입니다. 그럼 여기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열 위치,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대리점 신일해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뭔가 값 평균이 나왔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블록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nt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int 함수의 특징은 한 칸으로 되어 있고요. int 함수 자체가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가라 되어 있죠. 네, 여기에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 28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승호해온 선박 개수입니다. 정의된 이름 대리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count if 함수네요. 대리점은 여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대리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승호해온이 몇 개 있냐 그걸 하시는 거죠. 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었죠. 조건 범위는 대리점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승호해온이니까 승호해온을 쓰셔도 되고 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확인 이렇게 하시면 3개가 있다. 요 중에 승호해온은 3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최소 화물량이네요. 주어진 함수 min 함수입니다. 화물량은 여기 있죠. 네,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여러분들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in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min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죠. 네,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화물량을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고입니다. 항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고 결과값 뒤에 위자를 붙이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네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A형이랑 똑같죠. 항차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EQ 첫 번째 넘버는 여기 첫 칸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꼭 절대참조 해주세요. 블록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더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림차순은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0 쓰셔야 되고 생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등수가 나오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선택하시고 19도 7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위자 큰 따옴표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칸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서 서식업 채우기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입학요일입니다. 입학일의 요일을 얘와 같이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 추주라 위크데이고요. 여기 얘가 주어졌네요. 자, 입학일이 여기 있습니다. 입학일에 따라서 여기 요일을 구하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구하시는데 요일을 구하는 함수는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위크데이는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W 누르셔서 weekday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weekday 함수는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니까 이 날짜를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리턴 타입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실 거면 유형 1을 쓰시는 거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실 거면 2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쓰시면 일요일부터, 2를 쓰시면 월요일부터입니다. 저희는 뭐 2부터 이렇게 2 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5가 의미한 거는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라는 뜻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셔서 느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덱스 넘버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서 위크데이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칸칸마다 써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니까 월요일 이렇게 쓰시고 탭 누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1월까지 다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시면 요일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 치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함수 문제가 끝났습니다. 서식과 정렬을 해볼게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과 쉼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하셨으면 마지막 시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인솔자 수가 1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입니다. 인솔자는 여기 있죠. 네, 여기에서 10 이상 되시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인솔자니까 인솔자의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열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10 이상이니까 10 이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파랑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셔서 10 이상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을 보시면 H14셀을 선택한 코드의 학생 수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V로 구합니다. H14셀 6이죠. 네, 그리고 코드부터 학생 수니까 본문에서 코드부터 학생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학생 수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 위치는 7입니다. 네,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여기 H14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이블 범위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코드부터 학생 수까지. 자, 그 다음에 열 위치는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죠. 네, 그러면 7 쓰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하시면,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값, 349.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인솔자 수입니다. 주어진 함수 max네요. 자, 그럼 인솔자 수, 요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그걸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M자 누르셔서 max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간단하죠.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냐.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화폐 박물관 체험 학생 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름 장소를 이용하시는 거고 서밋분이에요. 장소는 여기가 되시겠죠? 여기 요 중에서 화폐 박물관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체험 학생 수니까 학생 수 여기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S 누르셔서 sum if 함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sum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여기는 장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보시면 화폐 박물관이니까 화폐 박물관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학생수니까 학생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 박물관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합계를 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나로 우주센터 체험 학생 수의 평균입니다. 반올림에서 10의 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단 조건이 입력 데이터 라운드랑 디에버리지죠.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고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하시고요. 여기 예시처럼 0,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6이죠. 그리고 학생 수는 6이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먼저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는 셀 범위죠.
셀 범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소부터 학생 수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열 위치입니다. 열 위치. 그러면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학생 수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열 위치는 5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장소, 나로 우주센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길에서 데이터베이스 늘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하는 수니까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1 하시면 소수점 한 자리가 되시는 거고 0을 하시면 정수가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이제 1의 자리가 올라가서 0이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0이 하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이너스 1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고입니다. 학생 수의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시고 결과값 뒤에 윗자를 하시는 거네요. 랭크 EQ 그 다음 연산자. 자, A, B, C형 다 똑같이 랭크 EQ 함수가 나왔네요. 학생 수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순위로 구하는 연수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꼭 절대참조를 F4 눌러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이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등수가 나오고요. 위에 올라가셔서 Shift 7 하시고 V자 써주시고요.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자동 제비로 내려주시고요. 서시업 채용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9번입니다.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3이면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 추주라 라이트입니다. 코드의 마지막 글자니까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라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주로 앞에서 하신 것처럼 1자리에 초등학교, 2자리에 중학교, 3자리에 고등학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코드를 찍으시면 되죠. 네,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오른쪽에서 필요한 글자 내가 한 글자니까 1 쓰셔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는을 선택하지 마시고 잘라내기 컨트롤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써주세요. 1자리에다가 초등학교 쓰시면 되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중학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탭 하셔서 내려가신 다음에 쭉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1, 2, 3, 4에 따라서 1, 2, 3이죠. 1, 2, 3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 푸셨으니까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고 숫자 부분만 자, 오른쪽을 하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정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 부분의 정렬과 서식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ABC형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